자, 이어서 고3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6월 모의평가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초식동물 종 A와 식물종 P의 상호작용에 대해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를 보여주고 있죠. 자, P가 사는 지역에 A가 유입된 후에 P의 가시수가 많아진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가 P를 뜯어먹게 되면 이 P의 가시수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나름의 가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를 하죠.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P를 집단 기역과 니은으로 나눈 후에 기역에만 A의 접근을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P를 뜯어먹지 못하도록 한 거죠. 차단을 했으니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P의 가시의 수는 1에서가 2에서보다 많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1과 2는 기역과 니은이 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 A가 P를 뜯어먹으면 P의 가시수가 많아진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자, 이런 문제의 특징은 지금 어떤 기역과 니은이 1과 2 어느가 해당하는가 이런 것들을 찾는 건데요. 일단 마지막 결론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다시 가설을 수정하고 하려면 문제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세운 가설을 이제 맞다라는 결론으로 딱 마무리하는 형태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이 가설 확인하면 대부분 그 가설이 이 결론과 일치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처음에 가설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A가 P를 뜯어먹으면 P의 가시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많아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 이제 그러면 처음 예상과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서 1에서가 가시가 더 많다. 즉 1 같은 경우에는 뜯어먹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1이 니은이 되고요. 2가 기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결해 봅시다. 먼저 보기 기억이요. 2는 동그라미 기억이다. 네, 맞는 말이고요. 니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가설 설정하고 그리고 실험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조작 변이는 P의 가시수이다. 자, 가시수는 종속 변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작 변이는 내가 이 A의 접근을 차단을 했느냐 아니면 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21년 9월 모평 문제고요. 3번 문제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를 보여주고 있고요. 초파리는 짝짓기를 상대로 서로 다른 종류의 먹이를 먹고 자란 개체보다 같은 먹이를 먹고 자란 개체를 선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초파리를 두 집단 A와 B로 나눈 후에 A는 먹이 동그라미 A를 그리고 B는 동그라미 B를 주고 배양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먹이고요. 여러 세대를 배양한 후에 같은 먹이를 먹고 자란 초파리 사이에서의 짝짓기 빈도와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먹이를 먹고 자란 초파리 사이의 짝짓기 빈도를 관찰을 했습니다. 자, 다의 결과 1이 2보다 높게 나타났대요. 그런 다음에 결론을 보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먹이를 먹고 자란 개체보다 같은 먹이를 먹고 자란 개체를 더 선호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1이 높다고 했는데 그러면 같은 먹이를 먹고 자란 게 더 높다. 그래서 1이 기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패턴은 동일합니다. 자, 그다음 보기 기억.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네. 가설 설정하고 그리고 뭐 실험 설계하고 했으니까요. 자, 그다음 니은 조작 변이는 짝짓기 빈도이다. 자, 계속 같은 패턴의 문제입니다. 짝짓기 빈도는 그 결과물인 거지. 이걸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1은 동그라미 니은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1은 방금 확인했다시피 동그라미 기억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어서 수능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볼게요. 수행한 탐구고 그리고 역시나 동일하게 이렇게 실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 달팽이가 갉아먹던 갈조류를 다 먹지 않고 이동하여 다른 갈조류를 먹는 것을 관찰하였다. 자, 바다 달팽이가 갉아먹은 갈조류에서 바다 달팽이가 기피하는 물질 X의 생성이 촉진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다. 자, 뭐 마지막 결론은 역시 확인이 될까 이 가설이 맞다라는 걸. 자, 그다음 갈조류를 두 집단 동그라미 A와 B로 나눠서 한 집단만 바다 달팽이가 갉아먹도록 한 후에 동그라미 A와 B 각각에서 X의 양을 측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단위 질량당 X의 양이 B에서가 A에서보다 더 많대요. 그러면 자, B 같은 경우는 갉아먹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갉아먹지 않은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내용 한번 볼게요. 기억부터요. 동그라미 기억은 가에서 관찰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 즉 여기서 풀어서 설명하는 참 우리는 이미 이게 가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죠? 자, 그 다음 니은 다에서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다. 자, 대조군을 설정하고 실험을 했으니까 대조 실험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라의 동그라미 A는 바다 달팽이가 갉아먹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자체가 동일했고요. 보기 내용만 조금 달랐는데 그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어서 2022학년도 6월 모평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나 수행한 탐구 나와 있고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바로 기억하시겠죠. 자, 벼가 잘 자라지 못한 논에 벼를 갉아먹는 왕우렁이의 개체수가 많은 것을 관찰하고 이 왕우렁이의 포식자인 자라를 논에 넣어주니까 벼의 생물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설을 세운 거죠. 같은 지역 면적의 동일한 논 A하고 B에 같은 수의 왕우렁이를 넣은 후에 A에만 자라를 풀어놨습니다. 그러면 자라가 열심히 왕우렁이를 먹어 제끼겠죠. 자, 그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조사한 왕우렁이의 개체수는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보다 적었대요. 자, 그러면 기억이 A일 거고요. 니은이 B일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보다 벼의 생물량도 많았고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니은은 B이다. 맞고요. 조작 변이는 벼의 생물량이다. 자, 이때까지 나왔던 거하고 똑같아요. 종속 변이를 계속 지금 조작 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동그라미 기억에서 왕우렁이의 개체군에 환경 저항이 작용하였다. 사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5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 섞여져 있어요. 지금 이게 좀 여러분들이 지금 1단원만 배운 상황에서는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환경저항이라는 개념부터 살짝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요. 환경저항이라는 건 이 개체군 자체의 생장을 억제하는 요인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포식자가 있거나 아니면 먹이가 부족해지거나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살 공간이 부족해지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개체군들이 점점 개체수를 늘려가는데 억제되는 요인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 실험에서는 포식자인 자라가 있는 논 A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환경 저항이 작용하겠죠. 그 A가 바로 동그라미 기억이고요. 그래서 환경 저항이 작용한 것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특이한 게 5단원 내용이 좀 먼저 들어와 있어서 고3이면 풀 수는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면 디귿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이 몰라서 나 왜 틀렸을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이 내용을 배우지 않아서 못 풀었던 겁니다. 이제 환경장이 뭔지는 알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9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 유형이 지금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보자마자 이제 바로 이 내용을 풀 수가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자, 보면 가설을 이제 처음에 제시를 할 거거든요. 물질 X가 살포된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생식 기관을 가지는 수컷 개구리가 많은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설정합니다. X가 수컷 개구리의 생식 기관에 기형을 유발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결론은 똑같이 이 가설이 맞다라는 내용을 할 거고요. 자,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올챙이를 집단 A와 B로 나눈 후에 A에만 X를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설이 맞을 거니까 결국에는 X를 처리한 A의 이 개체의 수가 이 비정상적인 생식기관을 가지는 개체의 수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옆에 이 그래프를 보면 많은 기억이 A일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니은이 B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해결을 해보죠. 먼저 기억부터요. 동그라미 기억은 A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 니은 연역적 탐구 방법 가설 설정하고 하니까 맞죠. 그 다음 디귿 나에서 조작 변이는 X의 처리 여부이다. 자, X를 처리하고 하지 않고가 결국에는 이 실험자가 조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수능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입니다. 갑오징어의 실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갑오징어가 먹이의 많고 적음을 구분해서 먹이가 더 많은 곳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결론을 보니까 역시나 더 많은 곳으로 이동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네요. 그러면 이제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림과 같이 대형 수조 안에 서로 다른 양의 먹이가 들어있는 수조 A와 B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갑오징어를 대형 수조에 넣고 A와 B 중 어느 수조로 이동하는지 관찰을 했거든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해가지고 횟수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동한 결과가 A 쪽이 훨씬 더 많이 갔대요. 그런데 결론은 아까 맞다 그랬잖아요. 그럼 A가 먹이가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동그라미 A는 조작 변이이다. 자, A, B 이동한 빈도를 측정했습니다. 이건 갑오징어가 이동한 뒤에 그걸 결과값을 우리가 수집한 거잖아요. 그러면 종속 변인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먹이의 양은 B에서가 A에서보다 많다. A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일단 디귿이겠네요. 자, 마는 탐구 과정 중 결론 도출에 해당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학습지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이제 이어서 다음 단원, 생물 특성 단원 문제, 또 개념 문제 이런 식으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